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후 시장에서 나온 평가는 지방 전반의 주택시장 침체입니다. 기존 부동산 규제와 달리 본격적으로 시작된 입주 물량 증가, 여기에 시세 하락도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하우스 푸어 양산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반장이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12사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에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네. 이 집값 내리막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3대 약자라는 얘기들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가계부채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실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고,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공급량 증가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하반기에 예고되어 있던 집중되어 있는 물량 공급이라는 부분까지 같이 엎쳐져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 특히 이번에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도 어떤 관망세라든가 거래량을 좀 보고 가자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 상태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사실 올해 집값 치면 봐도 지방하고 서울 수도권하고는 온도차가 이미 컸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 평균적으로 한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상승된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부 광역시 기준에서 한 0.8% 정도 상승을 했는데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6%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분양가보다 싼 아파트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좀 비교를 좀 해드린다고 한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그 공급 부족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지 재생이라든가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실제 2015년부터의 어떤 추이를 본다고 한다면 거의 3만 가구가 멸실이 됐는데 실제 공급량이 부족한 게 9천 세대가 넘어서기 시작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재건축 어떤 심의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서 거의 6천 세대 이상이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 2만 2천 세대, 그다음에 19년도까지는 1만 6천 세대 계속 공급이 대비해서 수요는 있는데 멸실된 것 대비해서 공급이 안 되는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서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번에 어떤 그런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에 있는 다주택자들을 통해서 물량을 내놓게 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킨다고 했는데 네. 오히려 더 내놓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서울은 안정화되고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데 비해서 지방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 지금 2017년 하반기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전국적으로 한 10만 세대가 입주 예정 물량인데 그중에서 서울 수도권, 서울은 한 7천 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 수도권 지역으로는 한 4만 세대,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 5만 3천 세대가 넘습니다. 이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내년 초까지 해서 거의 12만 가구가 물량은 있는데 지금 예측이 안 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서울은 수요가 대비해서 공급이 모자라서 가격은 더 상승시키고 지방은 지금 점점 더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출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번에 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을 때 신 DTI, DSR은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거기보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미 그 8월 달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전국에서 이미 공급 다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입주가 되지 않은 세대가 한 9천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입주 물량들이 대기가 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DTI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금리는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경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영업자라든가 대부분의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임대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금리는 소폭 상승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수익이 떨어지는 만큼 부동산에 대한 재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수요층이 이전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전세 수요자들이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이 좀 더 완화라니까 더 많이 받는다는 거는 서울 수도권에 한정된 내역이고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이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버티는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공급량에 대한 해소가 안 되는 그래서 경기 하락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건설사들의 어떤 도산 문제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전문가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이 공급량에 따른 혼란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공급량 혼란뿐만 아니라 네. 실제 누적되어 있는 이미 미분양 분들도 꽤 오래전부터 쌓여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2014년 정도부터 저희가 청약이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같은 경우도 분양권 전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공급량들이 들어왔고 그런 단기
단기 투자 세력뿐만 아니라 입주의 어떤 그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차익형 부동산 투자도 지방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 19년도까지 공급 물량이 대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전세입자라든가 그다음에 나머지 잔금 대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세대들 입장에서는 가격은 하락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급량에 따른 어떤 그 전세 입자를 못 맞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하우스푸어 같은 양상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혹시 이 미분양 세대와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집계된 그런 자료라든가 수치가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코시스라고 해서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41호. 근데 이것도 좀 재미난 통계긴 한데 지난달에 이제 개포 시형에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됐던 서초구가 한 38세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일날 현금을 갖고 와서 다 계약이 됐던 것만큼 서울은 어떻게 보면 미분양이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나머지 지역으로 왔었을 때 이제 부산이 한 700세대, 그다음에 뭐 대전 1000세대, 강원, 충북 뭐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7000세대에서 8000세대까지 지금 계속 미분양 분위기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기가 되어 있는 입주 물량이 더 대기가 되어 있는 게 전국적으로 뭐 서울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거의 10만 세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네.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그러니까 지금 같습니다. 지방의 입주 물량을 해소하는 게 좀 우선순위가 되겠죠. 큰 과제인 것 같은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꽤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정책에 대해서 좀 반론하는 의견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정부 정책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 투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한 정책이었는데 네. 또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뭐 도시재생이나 뉴딜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신혼부부나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급을 늘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이렇게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공급 물량들이 엄청나게 그렇군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뭐 대책들이 여러 가지 내세우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 공급 물량을 해소하는 정책들도 좀 한번은 같이 지켜봐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벌써 경기도권부터 시작해서 지방 같은 경우도 이미 가격 하락을 이미 뭐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안정을 먼저 부동산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또 가계부채 대책 등 여러 위험 요소를 지금 맞게 된 건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를 지금 이제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네, 우선 이제 지방 도시를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혁신 도시라든가 산업 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경제 구역이 들어간다고 해서 대부분 공급량들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근데 그거와 다르게 실제 기업들이 내려가지 못했고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는 거에 대한 이전 효과로 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새로 교통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처음에 그 가장들만 일단 그 지역에 내려가서 전세나 월세를 살고 실제 그 공급됐던 아파트에 입주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물량은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하지 못하는 수요층에 의해서 점점 더 그 지방에 있어서는 어떤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지방에서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위기도 대부분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자영업이라든가 임대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생산자들 대상으로 한 그런 소득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소득들이 점점 없어지는 상태에서 금리는 오르니까 경기적인 거 그다음에 가계부채나 그다음에 이제 생활지수는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이 네. 발생되겠죠. 지금 뭐 생활지수가 나빠지는 상황 말씀하셨지만 네. 이 하우스 푸어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뭐 집이 있지만 빚이 많아서 이제 가난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집값이 밑도는 상황이라면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하면은 하우스 푸어 양산이 좀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좀 이렇게 일부 서울 지역을 대표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자고 하면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에서 뭐 강남권역은 전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데 도봉구 쪽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은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가격은 집값은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집값이 올랐는데 대부분 예전에 이제 기존 대출은 이번에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기존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그 은행 이자를 좀 싸게 내고 어떻게 보면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하우스푸어들이 대부분 그 가격이 오르길 기다렸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네. 대책에 따른 금리는 상승하게 되니까 실제 자기가 추가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그 대출 받았던 그거에 대한 이자 부담 근데 결국에는 또 원리금 상환이라는 부분까지 내년에 또 갖고 가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될 경우엔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도 위기가 생기는데 지방은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이 심할 수 되겠죠. 있다. 예,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역전세난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말 그대로 하우스푸어들이 양산되는 그런 경기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은 분명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고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선은 지금 이번에 이제 발표하면서 동시에 내놨던 정책 중에 하나가 세일즈 앤그 리즈백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그 대출을 못 갚는 그 아파트를 사들여서 은행이 네. 먼저 다시 사들여가지고 그 집에 월세를 내고 살게 리스백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결국에 은행에다 월세 내고 살라고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냐라는 어떤 반감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가계부채 대책은 결국에는 투기 수요를 막고 다주택자들의 어떤 그 공급하여 있는 물량들을 시중에 좀 풀어놓는 정책을 이제 정부가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가계부채 대책, 실제 대출을 필요하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들하고 서민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12월 말까지 해서 서민들이나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쌓이고 있는 공급량, 그 다음에 미분양 분들을 국가가 먼저 수용을 해서 공급을 뭐 추가적인 공공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미분양분이나 적체되어 있는 물량을 좀 해소를 해주고 그다음에 좀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규제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게 되는 그런 정책들의 악순환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정책에서도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은 실수요자들이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좀 더 감안을 하셔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완화를 좀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부동산 과열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장기적으로 진정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관리,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